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 인근에 대한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 대응을 위해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약 한 달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회담은 연기될 수 있지만 장기 지연은 아닐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를 매우 약화된 국가로 지칭하며 해방 또는 장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인근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작전이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이 정권을 축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은 18일째 미국과 합동으로 진행 중인 작전의 일환으로 테러 정권 이란의 사실상 실권자와 핵심 인물을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일련의 공습으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7일 소셜미디어 X에 게시한 글에서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알리 라리자니를 이날 새벽 테헤란 인근 은신처에서 정밀 타격으로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라리자니가 2월 28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된 후 사실상 정권의 지도자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으며 라리자니는 하메네이의 핵심 참모로 활동해 왔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 발표와 관련한 BOA의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7일 전날 테헤란 중심부에서 바시지 준군사조직 사령관 골람 레자 솔레이마니도 표적 타격으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IDF는 솔레이마니의 부대가 지난 1월 47년간 지속된 권위주의적 이슬람 통치 종식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에 대해 정권이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탄압으로 이란 시민 최소 3만 2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7일 총리실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라리자니와 솔레이마니를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정권을 약화시키고 이란 국민에게 정권을 몰아낼 기회를 제공하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나아간다면 그들에게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페르시아어 대변인 카말 페나시 중령은 17일 향후 며칠간 이스라엘이 고위 관리와 사령관 또 검문소에서 억압에 가담한 하위 요원까지 정권 관련 인물 제거 작전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권은 3월 9일 하메네이의 아들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임명했다고 밝혔으나 미국과 이란의 공습 이후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번 작전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가 살아있는지 또는 사망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쟁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고 싶다,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느낀다며 회담을 한 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들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건 어떤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시진핑 주석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연기될 수 있지만 오래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파리에서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 이틀간 무역 협상을 이끈 뒤 회담 연기의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사안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중국이 어떤 약속을 하느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차지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약 145km 떨어진 공산주의 섬나라 쿠바를 차지하게 되는 영광을 자신이 누리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쿠바를 해방하든 차지하든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쿠바는 지금 매우 약화된 국가라고 묘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쿠바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구엘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번 전력난의 원인이 미국의 에너지 봉쇄 때문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 침해와 강제 북송 등 심각한 인권 위협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책임 규명과 인권 개선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날 이사회 발언에서 최근까지도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이동의 자유, 식량과 의료 접근권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가운데 더욱 강화된 억압과 고립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 북송된 주민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장기 구금에 처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에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촉구했습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또 지난달 열린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가 경제 발전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군사력 강화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고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안보는 취약하고 갈등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으며 억압과 강제노동, 사회 서비스의 절실히 필요한 자원의 전용 등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또한 지난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 이후 북한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24건 발표했음에도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등 책임 규명에 진전이 없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서울의 유엔 인권사무소 팀이 지난 1년간 탈북민 120명을 인터뷰하고 지난 10년간 탈출한 300명 이상의 증언을 분석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책임 규명 작업을 진행해온 것과 특히 올해 1월 도쿄 지방법원이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4명에게 손해배상을 판결할 사례를 주요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공약을 실행할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관련해 북한은 국제규약상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14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것으로 영내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영국은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외관계청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추가적인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 제의를 수용하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EU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의미 있는 외교 경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